학생 입장에서 프리세셔널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데 정보가 너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부터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바로 프리세셔널에 관한 영상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정보는 다 제가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해요. 전체 프리세셔널의 경우에서 아주 티끌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프리세셔널이 뭐냐? 영국에 있는 대학에서는 영어 성적을 요구하죠. 그 영어 성적을 못 맞췄을 경우 우리 학교가 제공하는 이 영어 코스를 들으면 그 영어 점수 받은 걸로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게 프리세셔널 코스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대학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비즈니스거든요. 외국인 학생들은 학비를 두세 배 더 내요. 이 외국인 학생들을 최대한 유치하는 것이 학교들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해서든 학교로 끌어들이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봐요. 프리세셔널. 저도 이렇게 막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면 주로 뭐가 나오냐, 뭐 유학원에서 만들어 놓은 이렇게 그럴싸한 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글들 쫙 보면은 결론은 뭐 들으면 좋다. 근데 이거를 등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당연히 학교나 학원 입장에서 좋은 말을 써놨겠죠. 왜냐면 그걸 등록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한두 푼이 드는 비용이 아니에요. 9주짜리 가장 짧은 코스를 들었음에도 학비가 한 5, 600 정도 됐고, 영국에서 체류하면서 했었다라면 한 5, 600 정도는 더 체류비로 쓰게 돼요. 9주에서 13주, 최대는 뭐 18주, 20주 하는 친구들은 못해도 1000만 원에서 1500 정도를 쓰는 요 한 두세 달에? 우리가 무슨 차를 한 대 사도 되게 많이 알아보는데 너무 많은 정보가 없이 그냥 무턱대고 막 하는 것 같아. 어떤 사람들한테는 사실 이 프리세셔널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차라리 IELTS 시험 준비해서 그냥 바로 학교를 가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뭐 그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아는 바로 최대 한번 다시 말씀해 볼게요. 저도 유튜브도 뒤져봤어요. 유튜브에 막 프리세셔널 이렇게 딱 쳐보면 프리세셔널 등교하는 거 막 이렇게 브이로그 이런 게 있고, 프리세셔널 이라고 제목을 달아놨지만 사실상 정보를 많이 담는 영상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정보가 없지? 아니 어떻게 수업 한 장면도 좀 안 찍어 놓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왜 그랬는지는 알겠어요. 왜냐면 특히 UAL에서는 이 프리세셔널 코스 동안 했었던 모든 자료나 사람들 혹은 뭐 코스의 내용에 관해서 자료 유출을 외부로 하는 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뭐 영상에 더 담고 싶겠지만 그런 점에 주의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되게 제한적으로밖에 설명을 해드릴 수 없어요. 왜냐면 전 쫄보라서 혹시라도 UAL에서 제 걸 보고 뭐 태클 걸면 제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한도에 걸리지 않는 내에서 한국어로만 최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양반들이 못 알아듣게. 저는 여러분들이 뭐가 궁금해하는지 알아요. 내가 합격을 보장받을 수 있나? 이게 아마 1번 누구도 확신해 줄 수 없어요. 사실 저도 그게 가장 쫄려가지고 출국하기 직전까지 사람들한테 저 유학 간다는 말을 못 했거든요. 이 코스에서 나한테 합격을 보장해 주리라는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나 이거 프리세셔널 끝나면 바로 유학 가. 이렇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합격이 보장이 안 되니까. 완전하게 합격을 보장받고 입학증이 딱 나올 때까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잘 압니다. 근데 제가 이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UAL 기준으로는 상당히 합격률이 높습니다.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거의 합격률이 97% 정도 돼요. 높은 합격률을 보고 나서도 그래도 불안했어요. 왜냐면 내가 그 3% 안에 들어가지 않을 보장이 없거든요, 또.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이 코스 기간 동안에 진짜 맨날 결석하거나 과제 제출 안 하거나 늦게 내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그런 게 다 보이거든요. 시험도 보기도 하지만 중간중간마다 선생님이 직접 이 학생을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양반들도 사람이라서 다 알아요. 눈치채요. 아, 얘가 열의가 있구나 없구나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짜 대충 할 거야. 나는 맨날 안 가고 나는 술 먹고 막 놀러 가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합격이 대부분 되는 것 같아요. UAL 기준으로는. 하지만 뭐 제가 보장해 주진 않아요. 그리고 다른 학교의 예를 들어보자면 골디스미스에서 공부하셨던 분의 말에 의하면 거기도 합격률이 꽤 높다고 했어요. 어쨌든 거기도 아트
그쪽이었어서 또 그랬겠고, UCL에서 다녔던 친구는 굉장히 빡셌다고 들었어요. 한 반에 한두 명씩은 꼭 떨어뜨렸다. 심지어 어떤 분은 프리세셔널을 하면서 동시에 IELTS를 또 준비하셨대요. 동시에 그 두 개를. 왜냐면은 영국으로 넘어와서 그 코스를 듣고 그 코스 막판에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합격을 하는 거니까, 내가 무려 영국까지 왔는데도 그게 통과가 안 되고 두세 달 뒤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이거는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필사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도 되게 엄격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인문사회과학 뭐 이런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엄격했었던 것 같아요, 그쪽. 자, 먼저 챕터 1입니다. 전반적인 프리세셔널 코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국식 교육 과정을 아주 컴팩트하게 체험해본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저는 9주짜리를 들었는데 그 9주 안에 영국의 한 대학 한 학기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거의 답습을 해봐요. 시작부터 뭐 작업하는 거, 전개, 토론, 발표, 뭐 에세이 제출까지 이거를 한 번에 아주 짧게 쫙 해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IELTS 라이팅 외에는 영어로 뭐 글을 써볼 일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에세이 라이팅이라는 것도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이걸 하면서. 이 코스가 영어 자체를 알려주진 않아요. 거기에서 막 영어적인 막 문법을 가르쳐주고 이런 거는 아예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영어를 학습하게 돼요. 자, 준비물은 뭐가 있냐? 노트북, 핸드폰, 공책, 스케치북, 필기도구, 그리고 프린터. 오프라인은 잘 모르겠는데 온라인에서는 이 정도로면 충분해요. 프린터는 계속 모니터로만 뭘 보게 되면 피곤하니까 그냥 흑백 레이전 프린터 제일 싼 거 하나 샀거든요. 근데 안 사셔도 돼요. 자, 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반에 18명 전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반이 한 4, 50개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한 7, 800명 정도? 꽤 많죠. 이게 UAL 뿐만 아니라 UCL이나 다른 학교도 이만큼의 규모로 많대요. 전체 학생들 중에서 한 90% 정도가 중국인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한국인, 일본인, 뭐 동유럽, 러시아, 대부분 다 동양인 친구. 그 UAL에서 프리세셔널 듣는 중국인 채팅방이 한 800명 정도 되는 그 채팅방이 그 안에서 서로 엄청나게 정보 공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 뭐 한국인들도 열 몇 분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모여서 카톡방 하나 만들어서 저희끼리도 막 정보 공유하고 이랬거든요. 이게 되게 위로가 돼요. 특히 온라인 시대에서는. 아마 올해 프리세셔널도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방구석에서 집에서 혼자 듣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독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나 지금 저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이런 상황들이 많은데 서로 이렇게 토론할 사람이 없으면 정말 외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카톡방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반에 중국인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중국어로 말을 해요. 선생님이 있는데도 그냥 중국어로 서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일면 이해도 돼요. 사실 입장 바꿔서 한국인들끼리 영어 디스커션을 시킨다. 그럼 사실 어색하잖아요. 한국인들끼리 막 영어 what do you think 이게 어색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게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너무 계속 중국어를 하면은 이 수업을 듣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학생들이 이제 중국어를 막 사용을 할 때 뭐라고? 이렇게 What did you say? 너 지금 그거 뭐라고 한 거야? 뭐라고 물어봤어. 그랬어? 그러면은 너는 얘한테 뭐라고 대답을 한 거야? 얘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그래, 너네는 그렇구나. 이렇게 얘네가 중국어로 무슨 말을 하는지를 그냥 영어로 막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대화에 계속 끼어들고 영어로 말하게끔 저도 독려를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제가 있는 방에서는 영어로밖에 말을 안 해요. 계속 물어보니. 어떤 영어학원 다녔을 때 꽤 많은 한국인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한국어 나와요. 뭐 이해돼요. 그래서 과연 이 선생님들은 누구냐면, 제가 아는 선생님들, 옆반 선생님, 옆반 제가 아는 선생님들은 다 UAL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UAL에서 지금 학부에서 시간 강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프리세셔널이 짧은 코스잖아요. 이게 본업인 선생님들이 아닌 거예요. 혹은 다른 잡이 있는데 이거를 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명의식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UAL 프리세셔널 코스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프로그램의 코스가 좋은 거지 선생님 자체가 좋진 않았어요.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이 선생님들이 막 주도적으로 이렇게 알려준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짜여진 코스를 그냥 쭉 리더
해준다는 느낌? 그리고 영어는 거의 가르쳐 주질 않아요. 영어 티칭을 따로 배우신 분들이 아니고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입장 바꿔 생각해 놓으면 우리도 한국어를 알려줄 수는 있지만 뭐 그게 두음 법칙이니 뭐 사이치옷이니 뭐 이렇게 문법적인 걸 들먹으면서 우리도 가르쳐 주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들이 언어에 특화돼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분들이 아니에요. 물론 물어는 보면 알려는 줘요. 이분들도 자기 시간 침해당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뭐 그건 뭐 영국 어딜 가나 마찬가지지만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됐는데도 시간 딱 되면 그냥 끄고 바이바이. 수업 방식은 이거에 대해서 토론해봐, 요거에 대해서 토론해봐, 요걸 계속 시켜요. 티칭을 하는 시간보다 조별로 이런 토론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처음에는 좀 재밌는데 후반 가면은 살짝 지쳐요. 그래서 농담 따먹기 하고 근데 이게 만약에 오프라인이었다면 원래대로 런던에서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 프리세셔널 했던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요. 왜냐면 그러니까 오프라인을 했었던 그 과정 그대로를 그냥 온라인으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환경에 최적화된 교육 방식이 아니에요. 사실 그룹으로 디스커션을 해도 선생님 없으면 다 딴짓해요. 저도 뭐 잠깐 뭐 먹고 막 이랬거든요. 저도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진짜로 오픈 반에서 이렇게 그룹으로 막 토론하고 이랬으면 진짜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아쉬웠어요, 사실. 학교도 미처 그 대비를 못한 거죠. 뭐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럴 줄.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평가는 어떻게 하냐? 스피킹, 라이팅, 리딩, 리스닝. 이 네 가지를 다 봐요. IELTS랑 똑같습니다. 스피킹은 뭘로 보냐면 중간 평가를 해요. 그룹 디스커션으로. 그게 15%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개인 작품 발표하면서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든요. 그게 85%가 차지해요. 다른 반에 있는 선생님이 와서 같이 평가를 듣거든요. 왜냐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라이팅은 에세이가 100%예요. 막 시간 재고 라이팅 빨리 쓰고 막 이러는 건 없어요. 그건 좀 다행이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반 담임 선생님도 보고 옆반 다른 선생님이 동시에 평가를 해요. 리딩하고 리스닝이 있는데 문제 유형은 멀티플 초이스, 갭필, 트루 폴스 낫 기분. IELTS랑 형식이랑 다 똑같아요. 시간이 30분인 만큼 지문도 좀 짧고 리스닝 오디오도 좀 짧아요. 요거는 제가 후반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챕터 2 주차별로 뭘 배우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프리세셔널 하기 전에 이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뭘 배우는 거야? 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이 프리세셔널을 하는 과정 중에 몇 주차에 뭘 했고를 다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과 동시에 제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먼저 1주차 딱 만나면 자기소개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겁나 떨려. 평가 방식에 대해 설명을 해줘요. 출결이 중요하거든요. 제 기억에는 5번 이상 결석하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내가 병원을 가야 된다거나 그런 거 뭐 증명 서류만 좀만 띄면 그냥 다 인정해 주니까 자료 보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요. 여기서 주고받은 자료는 외부에 유출하지 마라. 우리 수업에 관련된 거를 온라인이니까 막 녹화 같은 거 하지 마라. 파이널 에세이를 이 정도로 쓰면 된다. 파이널 프레젠테이션을 이 정도로 하면 된다. 그런 거 안내를 해줘요. 2주차 때는 뭘 하냐면 리서치를 연습을 시켜요. 온라인 학교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아주 작은 그냥 몸풀기용 숙제 같은 걸 내줘요. 그 다음에 마인드맵이라는 걸 해요. 생각을 발전시키는 거를 시각화 시키는 거잖아요. 좀 유치한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이걸 하다 보면 되게 생각이 발전되고 이게 되네? 면담을 합니다. 한 15분, 10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거 있니? 3주 차에는 액티브 리스닝이라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학교에 가서 강연 같은 걸 막 듣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외국인들은 그 리스닝이 특히 안 되잖아요. 이 화자의 내용 중에서 키워드만 빨리 받아 적는 연습 같은 걸 해봐요. 이 강의 끝나고 이 키워드를 통해서 내가 뭘 이해했는지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거든요. 아, 이렇게 듣는 거구나. 이거는 되게 좋았어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에세이는 이렇게 쓰는 거야. 예시는 이 정도가 있어. 이런 것도 막 보여줘요. PDF로 막 줘요. 에세이 플랜을 짜기 시작합니다. 에세이 플랜은 내가 어떤 주제로 쓸 거고 이런 방향으로 갈 거고 그거를 짧게 뭐 1, 200자 정도로 이렇게 써서 뭐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단체로 스피킹하는 디스커션 그거 연습을 슬슬 시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주제를 하나 딱 던져줘요. 약간 100분 토론처럼 토론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다. 너는 이러니?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뭐 그런 얘기를 해요. 4주차
에세이 플랜 짠 거를 제출합니다. 그룹 디스커션 세미나를 합니다. 그 사전에 토론 연습을 해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완벽하게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너무 주도적으로 말하지 말고 단체로 디스커션 할 때 선생님이랑 옆반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그냥 아무 말 없이 지켜봅니다. 제 기억에는 한 15분 정도 동안. 시간이 금방 가요. 엄청 짧았어요. 5주차 에세이 플랜 냈잖아요. 그거 가지고 1대1로 튜토리얼을 합니다. 이 방향은 좋은데 이 방향보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뭐 그런 얘기 해줘요. 이거 도움 많이 돼요, 이거. 에세이 실질적으로 본문 쓰는 법을 연습을 합니다. 다 같이 장문 연습 같은 것도 해봐요. 우리 IELTS 할 때도 패러프레이징 하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고, 돌아가면서 뭐 한 문장씩 쓰고 뭐 고쳐주고, 그 다음에 주석 다는 거, 레퍼런스. 그것도 막 쓰는 게 아니라 어떤 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도 난생 처음 배워봤거든요. 그거 도움이 진짜 많이 됐어요. 이 개인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슬슬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작품이 완성이 안 됐지만 자기가 여지껏 한 것만 가지고 그냥 뭐 5분씩 돌아가면서 발표를 연습해 본다든지. 6주차 주 내내 에세이에 초점을 맞춰요. 계속 에세이 쓰는 시간을 가져요. 그냥 선생님도 수업은 딱 다 들어와서 출석 체크만 딱 하고, 그래서 서로 거 주고받고 그거하고 토론해, 뭐 이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7주차 1차 제출 연습을 해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세이를 쓰잖아요? 그럼 그 에세이를 온라인상으로 제출해보는 연습을 해요. 어떤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온라인 서버에 업로드를 시키면 세상에 발표된 논문들하고 다 비교 대조를 해봐요. 시뮬라리티라고 그 비슷한 정도를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표절 방지 프로그램이어서 그거를 해봐요, 주 초반에. 그 다음에 주 중반에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예행 연습 계속 하고요. 작년에 프레젠테이션 발표하셨던 분, 잘된 예, 잘못된 예의 케이스를 영상으로 다 보여줘요. 그리고 7주차 주 후반 때 1차 제출을 드디어 합니다. 8주차에는 1차 에세이에 개인 튜토리얼을 진행합니다. 말 그대로 최종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선생님하고 개별 튜토리얼을 하는데, 저는 막 되게 흥미롭게 쓰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렇게 쓰면은 다시 쓰라고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거의 다시 썼거든요. 저도 그거를 뭐라고 저도 잘 몰라하고 사실 사실 이 에세이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되게 부끄럽거든요. 제가 진짜 영어를 진짜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원하는 양식의 스타일의 글이 있어요. 근데 그거대로 충실하게 써야지만 됐었던 것 같아요. 괜히 막 어줍잖게 알지도 못하면서 썼다가 그렇게 고생을 좀 했습니다. 9주차입니다. 파이널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10분 발표를 하고 5분 질문과 대답하는 시간을 가져요. 원래 오프라인이었다면 학생들 앞에서 다 같이 발표하는 거거든요. 재작년 영상을 봤을 땐 그랬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학생들이 참가하는 게 아니라 선생 2명이 있고, 그리고 저 혼자 발표하는 거였어요. 발표를 하는데 발표하는 맛이 안 난달까? 형식적인 발표가 됐습니다. 이 선생님들의 표정이 보이잖아요. 선생님들이 되게 지쳐 보였어요. 하루 종일 그걸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개인 발표를 합니다. 1주차 때는 출석은 안 했던 것 같고 그냥 자기 발표 시간 때만 딱 들어가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주차의 교육 과정은 다 끝났고 10주차 때 이후부터는 다 평가만 한 셈이죠. 그 10주차 이후부터는 뭘 하냐면 목 테스트를 해요. 스피킹하고 라이팅이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리딩하고 리스닝에 대한 목 테스트를 온라인으로 계속 연습을 해봐요, 이때부터. 챕터 3 프리세셔널 평가 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피킹부터. 작업을 좋은 퀄리티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작품을 만들었지만 그 작품에 대한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었거든요. 왜 그걸 만들었냐면, 그걸 만들면 10분 발표하는 것 중에서 3분이 그냥 까지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걸 그냥 틀어놓고 이렇게 지켜보면 되니까 하니까 시간이 되게 그냥 금방 갔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를 만들긴 다 만들었어요. 사실 온라인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모니터에 띄워놓고 그냥 그거 보면서 읽어도 돼요. 첫 멘트, 인사 정도만 깔끔하게 딱 외워서 딱 말하고. 그리고 라이팅에서는, 제가 라이팅을 얘기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데 지금, 그러니까 1500자라는 단어가 심리적으로 되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왜 우리 IELTS 쓸 때 한 400자 정도 쓰고 나오잖아요. 그냥 그 IELTS 정도의 분량을 이렇게 좀 쪼개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담감 같은 건 좀 사라지고, 그리고 에세이 주제를 자기가 완전히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에세이 주제 같은 게 내려와요. 그 주제가 되게 광범위한 주제예요. 그 주제와
자기 전공, 자기 관심 분야를 좀 더해서 쓰는 거거든요. 전공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특정 주제로 쓸 수가 없어서 어떤 구조가 있어요. 어떤 구조가. IELTS 라이팅 쓸 때도 그 바디 1, 바디 2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도 뭐 바디 1, 2, 3 뭐 이런 거 구조를 줘요. 거기서 이렇게 쓰라고. 근데 제가 이거 쓰면서 느낀 게 자기 생각이나 주장 같은 걸 쓰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어떤 깊이 없는 사고 없이 이런 거는 되게 인정 안 하는 거. 그냥 이론적인 거 조사 플러스 작가 조사 쓰는 거에 가깝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리딩하고 리스닝은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리딩 지문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쉬웠어요. IELTS에 비교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왜 IELTS도 어떤 지문은 술술 잘 읽히네? 이런 지문 있잖아요. 딱 그 정도의 지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 IELTS는 막 터무니없는 거 막 수력 발전 막 이런 거 우리가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쨌든 다 예술과 관련된 주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익숙한 주제를 리딩 지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 리스닝도 마찬가지예요. 리스닝 속력은 되게 빠르거든요. 되게 빨리 말하는데 근데 주제가 갤러리에서 작가와 인터뷰를 하는 거라든지 어떤 예술 작품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거여서 조금 더 난이도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시험을 어떻게 보냐면 시험을 이제 컴퓨터에서 각자 방에 보잖아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온라인으로 접속할 때 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그런 전용 온라인 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거기 그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시험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앞에 웹캠이 있잖아요. 웹캠을 다 준비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사전에 이것도 다 연습을 해봐요. 그리고 시험을 보기 직전에 자기 여권을 준비해서 여권을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카메라를 자기 노트북을 들어서 사방을 이렇게 비춰가면서 자기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시켜줘야 되고요. 창문이 다 닫혀 있다는 거. 그리고 핸드폰이나 어떤 그런 디바이스 같은 게 주변에 없다는 거, 그런 것도 막 이렇게 또 카메라로 돌려가면서 확인을 시켜주는 걸 해요, 진짜로. 그리고 시험 보는 내내 이 카메라는 켜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녹화가 된대요. 저 IELTS 그 컴퓨터로 보는 시험 한번 해봤거든요. 그거랑 비슷해요. 오디오 듣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리딩하고 리스닝 사이에 중간에 쉬는 시간 한번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얼핏 보면은 되게 엄격하고 까다롭게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이 시스템을 부랴부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막 800명 넘는다고. 이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그 시험을 막 보니까 그게 막 시스템이 다운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중간에 문제 막 다 읽었는데 막 끊기고 나가지고 막 이래서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래갖고 막 시험 날짜를 다시 잡고 막 해서 엄청나게 아무튼 혼돈이 많았어요. 진짜로. 3가지의 챕터에 걸쳐서 전반적인 설명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해봤습니다. 한참 동안 영어 공부를 안 하다가 이거 한다고 다시 영어를 본 케이스여서 갑자기 영어를 읽고 듣고 말하려니까 조금 당황했거든요. 뭐 미리 영어를 좀 읽어본다든지 글을 써본다든지 그런 걸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좀 했고요. 하루 투자 시간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하면서 했어요. 저는 한국에 있었고 그때 일을 했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주에 뭐 3일, 4일 정도 이렇게 하는 일이었는데 한국 시간으로 프리세셔널이 5시에 시작했어요. 밤 10시인가? 뭐 그때 끝났던 것 같아요. 그거를 월, 화, 수, 목, 금 맨날 하거든요. 사실 엄청 피곤했어요. 코스 자체가 엄청 빡세진 않아요. 이것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엄청 널널할 거예요. 5시 이전에 일을 끝내실 수 있는 분들은 일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숙제나 논문 같은 거는 밤이나 주말에 또 쓰면 되니까 하루 투자 시간은 수업 시간 빼고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 투자했던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게 알아서 잘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다? 이것 때문에 시간에 쫓기고 막 이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온라인이라서. 자, 결론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영상 보면서 프리세셔널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걸 고민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여력이 되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심지어 IELTS가 있으신 분들도 이걸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특히 논문을 쓰는 방법이라든지 학교에서 뭐 발표라든지 이런 거를 어디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예를 들어 주변에 여러분들의 논문이나 글쓰기를 봐주시는 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주석 달기, 참고문헌 그런 다른 법이라든지 실제로 우리가 대학이나 대학원에 가서 할 논문 표절 그 방지 프로그램을 체험해 본다든지 이런 거는 개인이 좀 해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영어 점수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여유가 되신다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단점이 너무 비싸요. 비싼 건 맞아요. 저도 사실 경제적으로 되게 많이 부담이 됐는데 저는 뭐 영어 점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결론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학생이 돼서 학교를 다녀보는데 했던 경험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미 등록하신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비싼 돈 내고 소중한 시간 들여서 하게 될 거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보면은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구나 이런 느낌을 드는 친구도 있었는데 이왕 하는 거 재밌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서 했었던 그 최종 발표했던 프레젠테이션 작업을 제 실제 작업으로 나중에 끌어올렸거든요. 그만큼 프로그램이 좋아요. 비싸긴 해도. 그리고 이게 어차피 실제 여러분들의 대학 성적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하고 싶은 거를 더 마음껏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자, 되게 길었네요. 이거 촬영을 3시간 넘게 했네. 피곤하다 이거. 이것도 편집하려면 며칠 걸릴 것 같아, 길어서. 이렇게 긴 영상 처음으로 만들어 보는 것 같고, 제가 이 프리세셔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아니까 만든 거고요. 뭐 단 몇 분에게 있어서라도 이 영상이 되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다 잘 하실 거니까 무사히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